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아마추어 합창단에 가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창단 지휘자님께서 신입 단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도 주식 투자는 매우 해로운가 봐요. 얼마 전에 또 자기계발 유튜브를 우연히 하나 봤는데 거기에 또 은퇴자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하면 폐가 망신할 위험이 있는 것, 1순위가 주식 투자하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는 제가 약간 실소를 했습니다만 일리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중에서는 주식 투자를 주식 매매와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개가 혼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일반적인 인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바이 앤드 홀드, 요걸 주식 투자라고 그러고 바이 셀 반복을 하는 걸 주식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의 방법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그 위험한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 앤드 셀, 여기 B가 바이고 S가 셀입니다. 그래서 바이하고는 아무 표시도 없이 계속 가지고 가는 거, 바이 앤드 홀드입니다. 한번 사면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샀다가 팔았다가 이걸 반복하는 걸 주식 매매라고 그러죠. 바이 앤드 셀. 자,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이 대개 박스권 매매, 바이 앤드 셀, 바이 셀 반복하는 걸 박스권 매매라 그럽니다. 박스의 바닥에서 사서 박스의 천장에서 파는 걸 반복하는 거. 이게 당연히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를 반복하면은 이게 1년간 주가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겠죠. 그러니까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스마트하고 영리한 게임이 되겠죠. 당연히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투자자의 관점, 바이 앤드 홀드, 풀리시하게 바보처럼 가만히 올라타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 이 40년간 차트예요. 이게 40년간 이렇게 보니까 미국 주식은 2163% 올랐고 한국 주식은 2474% 올랐네요. 야, 40년간 보니까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걸 기간을 조금 다르게 보면은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비슷하지요. 40년간 보니까 비슷하지요. 2100%, 2400%. 근데 이게 샀다 팔았다가 만약에 저가에서 팔고 저가에서 사고 고가에서 팔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되겠죠.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 이 주식을 사서 계속 들고 있으려면은 가치를 알아야 되고 가격과 가치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의 심리는 이 주식에 대한 믿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믿음이 바로 이 주식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간다. 시간에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가치입니다. 주식은 가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은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 성장하죠.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면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그 이익으로부터 받는 내 배당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 어떤 주식을 내가 샀는데 이 주식의 가치를 안다면 이 가치는 현재 주식
가격과는 많이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거래되는 가격은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가치를 안다면 똑같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 가치와 가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하고 더 싼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치보다 더 싼 가격으로 거래될 때 샀다가 더 비싸게 거래될 때 팔면 되는 거죠. 만약 가치를 안다면. 그런데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해도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것이 더 좋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굉장히 변덕스럽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맨 처음 심각하게 발생했을 때 시장이 막 그냥 흔들리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인이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니 삼성전자가 이런 사태 때문에 망하기는 하겠습니까? 당분간 영업은 좀 안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야 결국 살아남고 기업 가치는 계속 과거와는 별 차이가 없이 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하니까 장기로는 그렇겠지만 일단 단기로는 이런 장에서 기관들이 확 밀지 않을까요? 기관들이 확 밀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한 3만 원까지 밀어버릴 것 같대요. 그래서 지금 팔고 한 3만 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팔았다가 얼마 뒤에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못 사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팔아버리고 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못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가 하면 매우 영리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대부분 주식 그 기업의 가치를 몰라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모르면서 그냥 가격만 따라다니는데 이걸 보고 그냥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겁이 나서 팔고 다시 올라가면 또 흥분해서 사고 이걸 반복하다가 보니까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라는 속담이 생기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당부의 말씀들,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아라는 것, 이건 바로 주식 매매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수많은 실패 사례들은 이런 주식 매매를 주식 투자로 착각을 하고 혼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충고와 조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 염려하는 주식 매매와 다른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 기업, 그 주식의 가치를 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보다 더 싸다면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사업체를 사면은 샀다 팔았다가 하나요? 그 사업을 하려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취하려고 사는 거죠. 비즈니스, 사업체를 사는 겁니다. 그게 투자예요. 주식 투자. 그리고 그것은 그 가치보다 더 싼 값으로 사야 되겠죠.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걸 사야 되겠죠. 가격으로 치면은 가치보다 더 싸게 거래되는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갈래 길, 매매와 투자의 길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엄연히 달라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또 투자를 매매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우 영리하니까 매매가 나한테 적합하겠다. 그러면은 매매의 길로 가는 거죠.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투자의 길을 선택하느냐, 매매의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문제지요. 그래서 사업체로 샀다가도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알고 지금 가격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샀더라도 중간에 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분께서 몇 년 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으로,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정유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하면은 좋은 코너에다가 주유소를 하나 만들어서 노후를 그거 수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주유소를 자리를 하나 샀어요. 얼마 후에 조만간 리조트가 들어선다라는 그 계획을 알고 그 입구 코너 근처에 미리 땅을 하나 샀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좋으니까 산지 뭐 1년도 채 안 돼서 누가 2배 값을 주겠다고 어떻게 찾아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됐는데 2배로 올랐으니까 뭐 망설임 없이 팔았죠. 근데 그 팔고 나서 몇 년 뒤에 거기 가보니까 뭐 아주 잘 되고 영업이 뭐 화랑을 괜히 팔았다는 후회가 들더랍니다. 근데 뭐 팔 때는 2배가 올랐다니까 좋아서 팔았죠. 근데 그 이분은 그 판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또 주유소 자리를 샀는데 그건 뭐 아무 가치가 없어서 그건 그냥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체를 사는 거와 주식 가격을 사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사업체를 샀으면 계속 사업을 해야지.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팔고 이게 이제 매매와 투자를 혼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려면 이 사업체를 살려면 이 가치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주식을 사기 전에 그 주식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살만한지 아닌지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를 고르는 방법. 다음 강의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